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박성균과 박영민의 대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승리한 선수가 진출하고 패한 선수는 바로 탈락입니다. D조 자체가 더 그렇습니다. 매분 모델러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균 선수의 진영이 이것입니다. 붉은색 테란. 자, 매번 오델로. 이에 맞서는 박영민입니다. 이거 토스. 네, 특히나 뭐 박영민 선수는 어떤 종족을 승리하든지 간에 초반에 좀 변수를 두려는 경향이 짙죠. 그것이 어떤 전략이 됐든 흔들기가 됐든 일단 격차를 벌려놓고 시작하려는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기대가 되고요. 박영민 선수입니까? 이거는 굉장한 그래서 뭐 아크릴 보드에다가 이렇게 아크릴 가버린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뭐 낮에 프로리그 때부터 계셨나 봅니다. 예. 출근하셨네요, 이쪽으로. 네. 자, 박영민 선수가 항상 뭐 그냥 엉뚱한 파일론이라도 어디 딴 데라도 지어가지고 상대편에게 아무튼 그냥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선수인데 오늘 무엇을 준비해왔을지. 예, 정찰을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 짓고 나서는 프로브가 이렇게 쓱 한번 좀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박성균 선수야 뭐 그렇다 해도 그래도 테란이니까 이 뚜렷한 근데 박영민 선수는 박성균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 이제 뭔가 소위 말하는 날카로운 빌드 이런 걸 잘 안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정찰을 늦추는 것 같아요. 최근에 프로토스와 테란전을 보면은 뭐 그것이 박성균 선수든 이영호 선수든 이런 선수들의 영향이 크기도 하겠지만은 참 이 두 선수만 보면은 상성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견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빠른 확장 그 이후에 어떤 리버가 됐든 다크가 됐든 그런 견제로 하면서 무난하게 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엇박자 견제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영민 선수는 상대방의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테크트리 올려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는 타입을 생각해 갖고 나온 건데 그래서 일꾼으로 살짝 막기도 그러니까 코어를 올리면서 일꾼을 입구 쪽에 이렇게 놔뒀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박성균 선수는 평범한 원팩 더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럼 박영민 선수는 대각선 쪽으로 먼저 감리 성찰병을 박성균을 바로 보고요. 살짝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거는 이것이 잘 세워놨군요. 야 다크네요. 빠른 다크. 정찰을 어떻게든 막고 있습니다. 박영민. 근데 뭐 저렇게 원질러 뽑아놓고 정철 허용을 안 하면 또 요즘엔 다크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죠. 네. 드랍이네요. 다크 드랍.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6시 쪽 박성균 선수의 뭐 초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뭐 11시가 비어있는 거를 확인하고 박영민 선수의 일꾼은 이제 7시를 확인하러 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박영민 선수의 뭐 드라군도 안 뽑고 원질러 뽑은 다음에 빠른 저런 다크 체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빠르죠. 거의 원팩 더블 커맨드를 일단은 노리고 나온 준비된 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순대로 박성균 선수가 한다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를 미네랄 뒤쪽. 슬슬 박성균 선수도 상대방 정찰을 지금 못한 상황에서 센터 가져가네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리버가 됐건 다크템플러가 됐건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근데 너무도 좀 멀티를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겠죠. 엔지니어링 페이도 이제 짓고. 자, 곧
박영문 쪽에서는 첫 드랍 공격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엠벨을 올릴 텐데 문제는 이것이 4다크로 가느냐 아니면 2다크만 가서 견제를 하느냐라는 거고 4다크면은 완전 올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4다크가 아니라 2다크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리버를 대비해서 미사일 터렛을 짓는 것 같고 다크 템플러를 대비해서 미사일 터렛을 짓는 것 하고 위치라든지 이런 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성균 선수가 리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렛을 지었는데 그거를 다템 두 기가 슝슝 썰어갖고 순식간에 제압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피해 극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베럭스 시야 약간 바뀌죠. 네. 네, 이거는 안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네. 베럭스 시야에. 자, 지금 다템 2개.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초패스트 다크 네. 드랍이기 때문에 딴 이거는 데는 뽑지 않았어요. 미사일 턴에 지을 때를 거의 노리고 네. 온 거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 여기 바로 취소시키고요. 이거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네. 데미지 좀 주겠는데요. 자,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터렛 되자마자 깨졌죠 지금. 자, 셔틀은 빠져야 되고요. 네, 아직 지금- 당분간은 볼 수가 없어요. 네, 셔틀 컨트롤 필요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추가 다크로 또 실어온다면 그러면 지금 더, 셔틀 더 좋은 상황이 되는 이미 거죠. 이미 만들어졌을 거예요. 피해가 극심합니다. 네. 지금 마인을 빨리 들어왔거든요. 개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자, 아래쪽 터렛이라도 아래쪽 터렛의 기반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빨리 아카데미 짓고 이거 수습해야 될 텐데요. 네. 예, 그래도 정말 침착하게 아래쪽에 미사일 터렛 하나 완성시킨 게 정말 장한, 예.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지금 위기였습니다. 다음 예. 타는 바로 박영민 선수 지금 일부 병력들을 전진하고 네. 있어요. 걸어서. 올인이 아니라 이러면서 지금 확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SCV를 다수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시간 무슨 얘기냐면 앞마당 멀티를 활성화 못 시키는 그 시간을 벌었다는 네.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여기저기 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아, 공격 이거 안 끝났어요. 팩토리가 깨지면 이거는 너무 크죠? 예, 공격 아직 안 끝났어요. 수리 빨리 해야 될 텐데 네. 저거. 예, 자, 리서치가 수리해야죠. 될까 예. 뭐가 될까 그것도 지금 안 좋고요. 지금 첫 팩토리인데 적게 지금 큰일 납니다, 네. 저거, 예.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나 그래도- 최소화하느냐가 문제예요. 네, 막긴 막았어요. 막았는데 문제는 이거 이미 상대 멀티는 받고 그래도 앞마당 멀티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 빨리 몰아내고 컴퓨터 내려야 되거든요. 또 곳곳 꽂았고 확장기지 있을 때가 네. 뻔하거든요. 찾았어요. 박성균 선수가 지금 손해가 많아요. 예, 저 막,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완성시켜놓은 이후에도 나중에 가고 쓸모 없어지는 위치에 컴셋 달죠. 팩토리 애드온 하나, 지금 막 놀리고 있으면서 원팩인데 애드온이 둘인, 이런 상황이죠. 뭐. 근데 지금 박성규 선수가 물론 다크 때문에 지금 그 커맨 센터를 여기서 컴셋 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타이밍에 투컴셋만 있다면 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박영민 선수는 다크로 시간 벌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두 번 짝짝 기지도 굉장히 빠릅니다.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정말 컴셋 확보된, 투컴셋 확보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타이밍 감안해서 쭉 나가서 조여 놓으면 좋죠. 근데 박성균 선수 역시 정말 빠른 다크템플러에 의해서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균 청찰병 다른 쪽으로 보내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야, 여기서 만약에 이 벌처로 멀티 확인하잖아요. 그럼 박성규 선수는 타이밍 가지고 너 나와야 됩니다. 네. 진출해야 돼. 어차피 지금 박영민 선수는 하나 더 줘야죠. 들어서 예. 네. 박영민 선수는 물량이 많지 않고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타이밍 진출 가능하거든요. 자, 박성규 선수. 그럼요. 돈 한시 쪽에 쓴 거 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병력은 적을 텐데 박성균 컴셋 2개 달고 언제 바로 진출하나요? 이동입니까? 진출 타이밍을 언제 잡나요 지금? 근데 진출하기에 정말 그 박성규 선수가 병력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현재 아니 근데 지금 진출하지 않고 시간을 주면 이거 물량 감당이 안 되거든요. 멀티도 굉장히 늦춰진 데다가 원팩 상황에서 한참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박성규 선수가 지금 나가갖고 조이기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병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추가 병력들이 재빨리 생산돼서 전방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가 저 아직도 이제 스리팩토리 늘어나고 있고요. 하나 날려갖고 애돈 하나 저거 버리지 말고 좀 살려야죠. 지금 벌처 견제는 어떻게든 숫자가 되니까 한번 뚫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수입병력 오기는 그래도 드래곤을 네. 가서 막아야죠. 그럼요.
근데 저희가 벌처들이 계속 병 만드는 건데 벌처가 건물 부수는 건 정말 세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뚫고 올라가서 프로브만 좀 잡아줄 수 있다면은 뭐 역전의 발판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만 데미지는 못 주고 이 벌처를 아무것도 못하고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라인이라도 박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준비가 안 됐고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직 뭐 스파이더맨 개발도 안 됐고, 박성균 선수가 하여튼 본진에다가 미사일 터렛도 많이 지었는데, 아니 앞마당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 양쪽에서 자원 채취를 하면서 여기저기 터렛도 짓고 뭐 띄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당분간 박성균 선수는 이제 완성됐네요. 그러니까 이 노멀티 상황에서 터렛도 막 짓고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야, 이거 프로브 대박 났어요, 지금. 네. 자,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벌써 2개 들어가고 지금 이 난리 치고 한시 있어요. 못 들어갔지만 그 이상의 프로브를 지금 잡아준 것 네. 같은데요. 아직까지 프로브가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 이러면 예. 자원이 엄청나게 이러면서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오히려 네. 그리고 전진. 확장하고 있거든요, 또. 네. 야, 바로 좋은 자리까지 잡을 수 있으면 한시는 예, 물량이 터져 나오기 전 그 약점을 지금 박성균 선수가 잘 노렸습니다. 한시 센터만 잡아내면 한시는 완전 고립이에요. 지금도 병력을 옵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아래쪽 위쪽 나눠져 있었던 드래곤도 합류만 되면 이 정도 테란 병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선수 입장에서. 근데 지금 무리해서 뭐 진출하기보다는 반반 싸움 나도 되죠. 뭐 멀티가 프로토스가 그렇죠. 빠르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몇 년 전만 하면 이게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요즘 테란 프로토스 특히 박성균 선수라면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반전할 수 시즈가 안 있어요. 되면 시즈가 안 되면 한번 마이트에만 주최도하면서 한번 달려올 필요가. 마인만 때리면서 네. 아직 탱크는 시즈가 안 됐, 시즈가 안 됐어요. 근데 시즈가 안 이거- 된 탱크를 감당할 거 없거든요. 아니, 왜 탱크 2개. 아니 왜 시즈 모드가 네. 자, 계속 밀어붙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인 한번 맘더라도 한번 들어갈 필요가. 마인 낮아고. 시즈 모드가 된 상황에서 아까 그 타이밍에 진출한 거라면 괜찮습니다만 탱크 정글에 놔두고. 갖고 탱크 점사해줘야죠. 탱크 이거. 놔두고, 탱크 놔두고요. 이거 박성균 선수 추가면 또 와요. 추가면 뒤에 많아요. 박경민. 네, 이거 박성균 선수 너무 큰 실책인데 왜냐면 시즈 모드가 됐었던 상황에서 진출했고 뺐던 상황을 막았습니다만 이거 시즈 모드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무리수를 뒀습니다. 확장 기자 하나 못 돌리지요. 그리고 탱크도 없거든요.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본진까지 쓸리게 생겼어요. 시즈모드 이제 개발되고 있네요. 박성균 선수가 그 초반에 피해를 안 입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던 네. 거고. 그래서 일단 스파이더마인 개발해갖고 상대방 견제를 해주는데 일단 주력을 하다 보니까 시즈모드가 너무 그래도 좋고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시즈 모드를 이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박성균 선수의 네. 실책이 너무 큰데요. 이제 뭐 센터 네. 그리고 안 들어가면 되죠. 벌처의 마인 대박과 함께 조이러 간 상황에서 시즈 모드가 됐었고 자리만 앞마당 가서 잡았으면 시즈를 안 하고 센터 쪽에서 자리만 잡고 확장 돌리고 이러면 충분히 반전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반전의 실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뭐로 합니까? 센터 쪽에 다 깨지게 생겼거든요. 안 깨진다고 하더라도 불 붙어서 지금 저기 저 허공에 돌 붙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초반에 침착하게 잘 막아낸 것 같으면서도 박성균 선수가 피해도 많이 입었고 굉장히 많이 꼬인 거였고요. 이거는 박성균 선수가 아차 자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큰 실책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는 뭐 짠에서 한번 나갑니까? 아니면 앞마당 가다가 천천히 합니까? 지면 탈락이거든요. 아무리 테란의 어떤 그 역전이 많이 나오고 특히 단단한 박성균 선수라 할지라도 이거는 물량 쏟아내는 대로 발업되는 타이밍에 뚫으면 됩니다. 그럼요. 소모전 해도 돼요. 아비터 캐리어 필요 없고요. 이거는 발업 질럿도 필요 없겠네요. 그냥 발업 기다릴 거 없이 질럿 숫자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밀고 들어가면 밀립니다. 아무리 박성균 선수가 수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정도 물량 차이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재 박성규는 본진 플레이고, 박영민은 지금 뭐 게스트가 3개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건 옵저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지를 안 남기려고 네. 질럿 발업만 되면 공격 딱 나오게 돼 자, 있습니다. 오래 지금. 갈 필요 없어. 질러 발업 필요도 없이 그냥 가도. 이거는 발업 되면 확실히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어지간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죠. 박성균 선수가 이거는 질럿 없이 드래곤만 갖고 밀어도 못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박영민 들어가네요. 오래 시간 끌 필요 없죠. 요즘 분위기 좋은 선수들에게 이 정도까지 데미를 줬으면 바로 끝내버려야 돼요. 이 물량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지금? 변형태도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바퀴 딱 돌린 상황인데 두 번째 회전 때에 CJ의 부활이 어느 정도면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굳이 회군하기보다 그냥 어택 명령 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아무튼 뭐 또 안정적으로 왜냐면
뭐 탈락이냐 진출이냐 결정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바로 됐네요. 질럿도 얘네 그냥 잡아주고 확실하게 가겠다는 거죠. 저쪽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대란전에서 저철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예. 질럿 들어가면 있을 때 예, 있는데 그래도 있는 게 훨씬 좋죠. 이거 있으면 좋죠. 예. 뭐, 굳이. 지금 캐리어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캐리어 보기가 참 힘들어서. 물론 뭐 최근에 도재욱 선수도 캐리어 쓰고 하던데 제가 중계할 때 왜 캐리어가 잘 안 나오죠? 이거 뭐랄까요? 그래서 저주가 더 통하나요? 아무튼 오늘도 근데 뭐 캐리어 가격민지 굳이 이 상황에서 정말 근데 박성균이 이거 완전 경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정말 오늘 박찬수 선수가 선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박성균의 승리를 예상을 했거든요. 김태형 위원은. 네, 요즘 캐리어. 뭐 아비터일 수도 있고. 네, 요즘 인터넷 세대의 신조어 중에 뭐 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주 쩌네요. 오늘 3명 통했어요. 3명. 네, 정말 박찬수 선수는 진짜 어금니에 물이 가고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금니 악물고 경기해가지고. 이거는 스카웃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바로 갑니다. 철병력. 갔어야 돼. 더블 스코어가 벌처가 일꾼 잡는 거 무시하나요, 방금이? 네. 지금 브로보드 큰 상관없어요, 또. 인구수가 딱 2배입니다. 딱 2배. 브로보드 상관없어요, 지금은. 셔틀이고 브로보드 다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스코어상 밀리고 있었던 박영민 선수, 포스 상대로 정말 무서운 박성균 선수 잡고, 그동안에 테란전 부지 끊고, CJ 투스 부진도 끊어내버리고. 그럼요, 오늘 완전 CJ 아니에요, 오늘요. 완전 분위기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쪽에 다수의 멀티 가자고 있거든요. 웬만한 데는 자원상황 아무 문제 없는데 들어가야죠. 그래도 시간이 됐어요. 팀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에 빠져 더덕이고 있으면 사닉도 이렇게 고참들이 한번 해주면 이거 감동이거든요. 물론이죠. 탱크 모여있어. 뭉쳐있어요. 스톰 샤워하기 딱 좋아요. 뭉쳐있어요. 탱크가 사닉스톰. 화끈합니다. 제대로 꽂힙니다. 박영민 선수가 테란전 이렇게 화끈하게 이겨보는 거 얼마만입니까? 진짜 박영민 병력 순식간에 한 50명, SCV에 다 써야죠. 순식간에 다 죽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정말 박영민 선수가 진짜 박성균 선수에게 삼촌이라는 소리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박영민 선수가 요즘 한 20대 초중반 선수들을 정말 다 잡아내고 있네요.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는 이 10대 선수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잡아낸다는 거는 큰 거죠, 굉장히. 박성균 선수 차마 아비터 가네요. 네. 아비터는 굉장히 집에 가서 뽑으세요, 그냥. 하다가 본인 뽑아요. 자주 보는데. 아무튼, 박성균이 쳐들에 맞고, 그만큼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나름 잘 싸우는 벌처의 데미지. 왜냐하면 탈락이기 때문인데. 네. 지지! 첫 진출 선수의 우승인 로얄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론 박영민 선수의 상황이 좋았어요. 하지만 박성균 선수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늦은 시즈 모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네요. 아니면 너무 그냥 전진하지만 타이밍상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탱크가 완전 드림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그거 나가면서 보니까 아래쪽 위쪽에서 생산된 드래곤들 이런 병력들 합류하니까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양 차이가 꽤 멀어졌었습니다. 초반 차이가 좀 컸어요. 네. 진짜 첫 테스트 다스템을 들리지만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박영민 선수가 한시 가져가면서 한시 아무 피해 없이 가져가면서 싸울 준비가 된 거였어요. 어쨌든 원팩 더블 커맨드를 노린 전략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이 있으면서 아주 기본기가 강한 선수들의 어떤 약점 정찰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요 면을 박영민 선수가 잘 찔렀네요. 네. 박영민 선수 쉽지 않은 상대. 요즘 기세 최고인 선수 중에 한 명인 박성균을 16강 마지막 경기에서 제압하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오늘 CJ 프로리그와 스타리그에서 정말 잘 싸우는 하루네요.